안녕하세요. 임경숙 변호사입니다. 오늘은 협의이혼을 전제로 재산분할 약정을 미리 써놨다면 협의이혼을 안 하고 재판상 이혼으로 갔을 때 그게 그 약정서가 유효한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얼마 전에 저희 의뢰인이 찾아와서 약정서를 하나 들고 왔더라고요. 이게 뭐냐면 그 시댁이 좀 부유해서 좀 돈이 많았습니다. 그분은 뭐였냐면 이제 상당한 강남 재벌 중에 하나였는데, 결혼해서 아이를 하나 낳으면 내가 1억을 줄게. 그리고 5년 이상 결혼을 유지하면 뭐 2억을 줄게. 그 다음에 뭐 하면 얼마를 줄게. 이런 약정서를 써놓은 게 있었어요. 그리고 이제 만약에 이제 우리가 이혼을 하게 되면 위자료 플러스 재산분할로 뭐 10억을 줄게. 이렇게 이제 써놓은 약정서가 있었어요. 그래서 저는 그 약정서 보면서 와, 그거 참 대단하다. 금액도 많아서 좀 놀라기도 했지만, 와, 이렇게까지 참 결혼 초창기에 준비를 하다니 굉장히 꼼꼼하신 분이구나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근데 이제 그 의뢰인의 질문은 뭐였냐면, 결혼 전에 이렇게 약정서를 했는데 협의이혼을 하고 싶은데 협의이혼이 잘 안 된답니다. 이제 뭐 이혼을 순순히 받아들여 주지도 않고, 재산분할로 뭐 얼마 준다고 했는데 사실은 이분들이 지금 어마어마한 부자라서 실제로 재판상 이혼으로 가게 되면 더 받을 수 있을 것 같다는 얘기를 해요. 그런데 이제 그냥 이걸로 협의이혼으로 가는 게 좋을까요? 재판상 이혼으로 가는 게 좋을까요? 고민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그런 고민을 하다가 이제 여러 가지 얘기를 나눴습니다만, 오늘 이제 여러분과 함께 나눠보고 싶은 얘기는 뭐냐면, 협의이혼을 전제로 어떤 약정서를 썼어요. 내가 뭐 하면 얼마 줄게, 뭐 하면 얼마 줄게라고 약정서를 써놨는데, 그대로 협의이혼을 하면 그대로 지켜야죠. 협의이혼을 하기로 했으니까. 그런데 이제 그게 아니라 재판상 이혼으로 갔을 때 그 약정서대로 이행해라 하고 할 수 있는지, 그거에 대해서 얘기해 보겠습니다. 결론적으로 말하면 어려울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이 약정서의 내용은 협의이혼을 전제로 쓴 약정서이기 때문에 재판상 이혼으로 가면 판사님이 뭐 정상참작의 자료로 쓸 수는 있겠죠. 그렇지만 이거에 그 구애를 받지 않습니다. 약정서에 뭐 5억을 주기로 했든 10억을 주기로 했든 그 금액에는 별로 구애를 받지 않습니다. 실제로 계산해서 나온 금액 가지고 판단을 하기 때문에 그 혼인 전에 했던 약정서가 재판상 이혼해서 그대로 진행될 수 있는지, 그대로 이행하라고 할 수 있는지는 아니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시댁 쪽에서 재산이 많으면 오히려 그 약정한 금액보다 더 많이 가져올 수 있고, 만약에 결혼 생활 중에 그 시댁이 가세가 기울어서 재산이 많이 줄었다면 그 약정한 금액보다도 줄어들 확률도 있습니다. 근데 이제 제가 만났던 의뢰인 중에 또 한 분은 어떤 일이 있었느냐면, 아까 이제 저기 얼핏 얘기한 그 케이스하고도 다른데 굉장히 돈이 많은 분이었어요. 근데 이제 아이를 낳으면 1억을 주겠다. 그야말로 그거는 이제 그 남편이 보너스로 주겠다는 뜻이었습니다. 애 낳으면 당신한테 내가 1억 줄게. 근데 진짜로 애를 낳는데 안 주더랍니다. 그래서 아이고 이거 달라고 할까요? 이거 어떻게 달라고 하지요? 이걸 뭐 소송으로 달라고 할 수 있나요? 이런 질문도 받아본 적이 있습니다만, 그걸로 소송으로 달라고 하기는 좀 어렵지 않을까 싶습니다. 차용증 같은 거 써놓은 것도 아니고 그냥 말로 이런 얘기 가지고는 좀 이행을 청구하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많은 분들이 그런 얘기를 해요. 왜 이제 지금 요 재산분할하고는 조금 다른데 어떤 내용이냐면, 왜 이렇게 남편들이 바람을 많이 펴요? 요즘 뭐 부인도 바람 피는 경우도 심심치 않게 있기는 하지만, 남편들이 바람 피다 딱 걸리면 하는 수순이 뭐냐면 싹싹 핍니다. 잘못했다고 싹싹 필고 다시는 안 핀다고 약속을 합니다. 그러면서 조건을 겁니다. 내가 다시 한 번 더 바람 피다 걸리면 내 전 재산 당신 다 줄게. 각서 쓸까? 혈서 쓸까? 쓰라면 쓸게. 그러면서 막 써줍니다. 진짜 각서를 씁니다. 뭐라고 쓰냐면, 남편 누구는 다시 한번 바람을 필 경우
내 전 재산을 부인 누구에게 주기로 하겠습니다. 날짜 쓰고 막 지장도 찍습니다. 근데 이걸 들고 옵니다. 나중에 진짜 이 남편이 또 바람 폈다고 이제 이혼하겠다고 전 재산 다 달라고 저한테 전 재산 다 주게끔 해달라고 이혼소송 해달라고 저한테 찾아옵니다. 근데 이거 가지고만은 전 재산 가져오기 어렵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이제 정상 참작의 여지로서 위자료 청구에는 도움이 됩니다. 남편이 바람핀 거에 증거, 다시는 하면 어떻게 하겠다는 거로서 남편의 유책 사유를 증하는 데는 중요한 증거로 쓰는데, 요거 하나만 가지고 전 재산을 전부 부인의 명의로 가져올 수 있느냐? 그거는 단정적으로 말씀드리기 어렵습니다. 이 사례는 저번에도 한번 말씀드렸던 사례이기도 하고요. 그 약정서대로 이행을 할 수 있는지, 협의이혼과 재판상이혼의 관계에 대해서 오늘 이야기 드렸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각자 부부마다 사정이 다 다르고 그런 어떤 이혼의 사유도 다 다르기 때문에 일괄적으로 이 약정서는 소용이 있습니다, 이 약정서는 소용이 없습니다, 그렇게 말씀드리기 정말 어렵습니다. 그 약정서 내용에 따라서도 다르고 그 약정서를 쓰게 된 경위, 그리고 그 약정서를 이행할 그 상황, 그 결과 이런 것마다 다 다르기 때문에 구체적인 것은 그 실제로 그 약정서를 들고 저한테 찾아오시면 제가 모든 것을 종합적으로 판단해서 어떤 게 가장 베스트로 나올 수 있는 결과인지를 의뢰인 여러분과 같이 연구를 해보겠습니다. 그러니 혼자 고민하지 마시고, 혼자 이러면 어떡할까 저러면 어떡할까 잠 못 자고 밤새면서 고민하면서 식사 거르지 마시고 언제라도 저를 찾아오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임경숙 변호사였습니다. 감사합니다.